물로 빠졌는데 추천하면 뭐 하냐 하나 왔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 들어와서는 환영합니다. 정말 악화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작품 잘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카톡으로 보내줄게. 와서 진짜 해주고 학생들도 들고 와서 그러면 국가위원회 찍을 거냐고.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례 읽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흥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외국과는 생략하고 바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선율 및 외국 영향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 우리 박세현 강사.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전 위안부 상임청산연대의 주옥순 상임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네, 오늘 이곳 인권위원회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동안 일본 도서관 앞에서 30년 가까이 집회를 하고 있는 위안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법을 지키면서 일본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담당 경찰관에 어떤 경고를 내렸냐면 30년 가까이 집회를 해온 위안부 이 단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보호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경찰관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집회 순서대로 저희들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로 지금 이 위안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관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우리 위안부를 보호해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안 들립니까? 되나요? 안 돼? 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와 우리 경찰관들 관계를 보면 경찰관들에게 위법을 하라 그러는 것은 그건 바르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곳 인권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인권위원회가 저 사기 위안부 그리고 위안부를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의연대를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법 질서 앞에서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서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서 1순위로 집회 신고를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법의 질서에 맞게 우리는 이 집회를 이어갈 것이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경찰관들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압력을 넣지 마세요. 이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위안부를 맡아서 한 정의연대 윤미향이가 올바르게 이 단체를 이끌어왔다면 그래도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정의연대는 불법 행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윤미향이는 반드시 감옥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지금까지 30년은 잘 해먹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곳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저희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의도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애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 판단하지 않고 정말 공평하고 올바르게 기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었는지, 특별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 대한민국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 역할을 정말 다했는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이들의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훈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인권위는 정의연과 관련하여 긴급구제 결정문을 취소하라 라는 주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한 자리 가운데로 두 분 바꾸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기자회견문이라고 해서 네. 저분 신상 좀 하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업 괜찮아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한다.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 방해 단체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5일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수요시위가 반대 단체로부터 방해받고 있음에도 경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인 셈이다.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 구제라는 제목의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는 정의연의 수요시위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반대단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단체에게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고 스피커 소음으로
정의연의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공고하였다. 후순위 신고자인 정의연의 수요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1순위 신고단체에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도록 한 것은 경찰대로 위법행위를 하라는 압력이며, 반대단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스피커 음량을 줄이도록 권유하라는 공고는 오로지 정의연의 수요 시위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다. 우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을 비롯한 수요 시위 반대단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만약 우리가 집회 도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 당사자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다. 인권위가 오로지 정의연의 수요 시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반대단체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라는 대목에서는 인권위 위원들이 과연 초보적인 법률 상식조차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는 고소 고발이 있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지, 질서 유지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무슨 근거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중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권위는 경찰대로 위법 행위를 해서라도 정의연이 듣기 싫은 말을 막으라는 말인가? 인권위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일부 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현재 일본 대사관 인근에는 30년 위안부 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소녀상 옆과 연합뉴스 앞 그리고 국세청 앞에서 각 단체가 1순위로 신고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오로지 정의연의 수요 시위를 비호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였다. 인권위는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위가 이와 같이 초보적인 상식만 결여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요 시위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 하는가 하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수요 시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 구성원들조차도 정의연의 30년 위안부 사기에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1966년 대법원에서는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여성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며 그들의 불행한 삶의 배경에는 전차금을 받고 딸의 등을 떠민 부모, 그리고 여자를 성상품으로 돈을 벌어 들인 소기업자와 포주가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여러 고객 중 한 부류일 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연히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인권위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라는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며 위법에서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단언컨대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부와 정의연이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며, 수요 시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위안부 사기극의 현장이다.
또 그들의 30년 수요 시위는 위안부의 실체를 날조하여 대일 적개심을 조장해온 불의의 전형이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인해박과 십시법을 위반한 불법의 전형일 뿐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경찰서장에게는 반대단체의 합법적 집회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부당한 압력이며 정의기억연대에게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라는 불법 비호의 결정판이다. 정의원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의회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는 정의에 부합하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시해보라. 만약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와 정의원은 이쯤에서 30년 위안부 사기극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사기 행각에 대해 국민 앞에 섭고 대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사기 행각에 들러리를 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로경찰서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집회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0년 2월 9일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만. 이어서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여기서 우리가 헤어져서 가서 점심 먹고 고발장은 한두 사람이 저 중국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할 겁니다. 직접 가서 접수할 거예요. 접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서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상당히 주제넘은 짓입니다. 국가인권위가 할 일이 없어서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데 거기다가 경찰서장대로 당신 불법행위 하시오 1순위로 선순위로 집회 신고한 단체에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라. 이런 주제넘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또 현장에서 경비 책임을 진 경찰들더러 명예훼손이거나 모욕행위 같은 발언을 할 경우 즉석에서 제지하라? 경찰의 업무가 질서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고, 이거는 인권위원회 구성원들조차도 법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욕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하면 당사자가 고소고발하면 경찰이 그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이 인권위원회가 도대체가 뭐라는 집단인지, 이거는 지금 공고라고 했는데, 공고라고 하더라도 공고를 하더라도 이 경찰에서 이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있는 이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다른 법률적 행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옥상가옥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제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경험했는데, 김복동이라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김복동이라는 사람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최고의 무궁화장 다음에 모란장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김복동이가 무슨 일을 했길래 했더니 그냥 정의기억연대의 자료를 그냥 인용해서 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훈장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아무나 주게.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공로가 있을 때 줘야지. 김복동이가 뭘 했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죄송해요. 질문 없으시면 예. 아까 네. 240여 명 예. 아까 240여 명 그 위안부 피해자 등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로 연행된 분은 단 한 번도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또 김복동 씨는 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르면 제2조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의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을 하실 때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의 공권력이고 일본 제국의 공권력은 그 공무입니다. 공무는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되고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교부해서 소집영장을 내리지 아무나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끌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위안부는 호주의 모집 대상이지 일본군의 공무에 의한 공식적인 동원 대상은 아니었다. 강제연행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강제연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 대상이지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수 씨가 가짜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네? 이용수 씨가 가짜 위안부라고 하면서 저기 김복동도 그렇고 이용수도 그러는데 이용수야 뭐까지 자기가 빨간 원피스에서 또 가죽 구두에 홀려서 따라갔다 그랬고 또 대구에서 대만까지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은 위안소 주인 즉 호주라 그랬고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대만 신주 이용수가 생활했던 대만 신주에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무슨 일본군 위안부야. 그리고 김복동은 동네에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따라갈 때 어머니가 일본에 가서 배고프면 사 먹으라고 이런 자리 돈을 꼬깃꼬깃 챙겨서 옷 속에 바늘로 꿰매주고 한다는 소리가 가서 배고프면 사 먹고 돈 떨어지면 다시 또 연락하그래. 그럼 내가 돈 붙여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일본 제국의 공권력에 의한 동원이 아니다. 전부 자기가 또는 자발적이든 타이든 호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간 것이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은 아니었고 그런 사례도 없다. 그러니까 이용수도 가짜, 김복동도 가짜, 김원록도 가짜, 김학순도 가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일제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반일동성 진실규명공대위의 이우연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말부터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만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도 또한 위안부 동상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김병원 소장님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한 주옥순 대표님께서 위안부 동상이 상징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거짓이라는 발언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정의연은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 자신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집회는 성스러운 집회이고 또한 국민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집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위안부를 단지 성노동자라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성스러운 일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전형적인 586 빨갱이들의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 국가의 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쪽을 지지할지 모르더라도 국가인권이라면 인권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문제가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를 결정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짓이 뭡니까? 아니 정의연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우리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국가인권위가 좋게 이야기하면 오지랖을 피고 있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간섭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의 이번 긴급 구제를 위한 결정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조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엄격하게 법률을 지키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기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반대 서한을 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인권도 회복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현 박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는 위안부 사기 청소년대 아래 모인 저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저지른 비인협약이나 집시법조차 위반한 불법적인 수요 시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감싸는 파렴치한 얼권 행위를 또 보이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소년대가 주관한 인권위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유튜버 대표님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피켓을 들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만 좀 기다려줘. 얘네가 나와야 조용해요. 됐어요? 찍어주세요. 거기 좀 나오세요. 됩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보세요. 잠깐만. 자, 앞에 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